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자, 라지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에 제한된 범위. 자,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함수에서 범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일반적으로 별 얘기가 안 하면 어디라고 얘기했죠? 실수 전체를 갖고 노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한이 생겨버리죠. 제한이 생겨버려. 그럼 그 제한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느낌 있게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한글을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의역에 대해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자, 한글을 지금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주머니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수 이런 게 아니니까 주머니는 좀 그러잖아. 실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ax 플러스 b래. 자, 그럼 함수식 하나 튀어나왔는데 무슨 함수식이에요? 미정계수 있는 1차 함수식이시죠? 자, 이 함수가 뭐가 된대? 공역과 치역이 같으시대. 자,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단 a, b의 곱은 뭡니까? 0이 아닙니다 라고 문제가 써져 있죠. 자, 잘 읽어보세요. 좌표 평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좌표 평면. 자, 여기가 뭐가 돼요? x축이죠. 즉 x의 집합을 뜻하는 애들이에요. y축이시죠. y의 집합을 뜻하는 애들입니다. 자,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얘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괜찮겠죠?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그러면은 한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y값, 즉 y축 입장에서의 x라고 표현된 친구들과 x축에서의 정의역 이 친구들을 각각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영역을 표시해 줬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임의로 x값을 여기다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모든 y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맞아? 자, 그런데 이 내용물 안에서 함수가 이 1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어떤 함수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을 찾아달래요. 그럼 공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죠. 치역도 어떻게 돼요? 이만큼 써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내가 직선을 내 마음대로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직선 요런 거 갖고 와 볼게요. 치역 다 쓰지도 못했죠. 그리고 정의역도 못 썼어.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첫 번째 함수가 될 수가 없지. 함수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정의역을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 이러한 직선을 그었어. 정의역은 다 썼죠. 대신에 뭘 다 못 썼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집니까? 안 같아집니까? 안 같아지죠. 그러면 치역이라는 건 뭐가 돼? 이 빨간색 직선이 가면서 생기는 y값들 맞잖아. 근데 그게 이만큼 다 쓰고 싶어요 를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이으면 x값도 다 쓰게 되고 y값도 다 쓰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각각 이었어. 이 바깥 테두리는 지금 내가 더 이상 연장선 안 그리죠. 왜? 우리 정의역은 딱 여기서 끝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1대1 대응 아니냐? 이거 1대1 대응 맞지? 1대1 대응은 하나에 하나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뭐도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도 어떻게 돼요? 정의역 다 쓰시고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라는 상황에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 점은 여기를 지나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f-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3은 3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3이고 f의 3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간편하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가 y는 x잖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a는 1이고 b는 뭐가 돼? 0인데 문제에서 a, b의 곱이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 탈락. 얘 때문에.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어떻게 할까요? 기울기로 할까요? 자, 여기 몇 칸입니까? 4칸. 여기 몇 칸입니까? 4칸.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1차 함수 만들면 y는 마이너스 x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a는 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고 b는 누가 나와요? 2. 그래서 a, b의 곱은 누구다? 2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겠습니까? 센 457번. 자,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라는 말을 보고, 선생님.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너 1대1 대응이구나. 오케이? 자, 또 질문이요. 유형 3번에서 더 할 거 있니? 없어? 자, 그러면 460번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460번. 460번 친구를 봅시다. 자, 460번은요. 1차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자, fx는 ax 플러스 1이래. 자, 그러면 이 친구 보세요. 집중해. 누가 안 정해졌어? 절편은 1을 지나, 0,1을 지나. 근데 누가 안 정해졌어? 기울기가 안 정해졌지. 즉 내가 정점을 기준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친구예요. 드르르르륵 이러면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라는 정의역을 갖고 있고 공역은 2부터 6까지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재. 그러면은 여기가 0이었을 때 이번엔 좀 작게 그려볼까? 1이요. 2.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라고 얘기하면 요만큼의 영역이 생기겠죠. 근데 이 영역이 뭐예요? 얘네들이 존재하는 영역이야. 즉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풀 유니버스라는 거죠. 전체 집합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 집합에서 ax 플러스 1이래. 그럼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그 느낌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원한대? 니네가 함수가 되고 싶대. 그때 뭐예요? a의 범위래요. 범위. 자, 이거 한번 풀어봤는데 자, 내가 이렇게 쓸게. 자, 우리는요 유니버스를 어디라고 지금 지정해놨죠? 요 박스의 영역이다 라고 지정해놨어. 이 안에 것들 경계선 포함이죠. 등호 들어갔으니까. 자, 근데 노란색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만 봐요. 빨간색만 이렇게 보는 거야. 노란색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나는 분명히 노란색에서 1과 2 사이에 정역을 갖다 썼는데 이 결과가 지금 즉 미팅 나가서 내가 여자를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여자를 찍었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2와 6 사이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 선택했어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너 여기가 힌지 고정점이니까 너 조금 들어봐 라고 해서 올라갔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 요 정도로 그렸어. 느낌 아시죠? 정의역 다 못 썼잖아요. 정의역을 왜 다 못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정의역을 쓸 때, 이만큼의 정의역을 쓸 때 y 값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표현한 게 무슨 느낌이냐면 x에서 y로 함수를 갈 때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뭐 다양하게 있는데 1번은 2번, 2번은 3번을 갔는데 3번과 4번은 안 간 거야 지금. 3번과 4번은 6번, 7번, 8번에서 이걸 찍었어. 근데 얘네들은 지금 y집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야? 안 간 거야 그냥. 그럼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우리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이 결과가 빨간색 이 사이에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더 올렸어요. 어디까지 올려야 돼? 자, 파란색으로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려야지만 이제 다 쓸 수 있겠네지.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가 1,2죠. 여기는 0,1이죠. 자,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지 다 쓸 수 있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지 다 쓸 수 있겠죠. 맞겠습니까? 자, 이제 더 올려봐요. 괜찮지? 더 올리면 계속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렸어. 그럼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럼 또 이만큼 정의역 안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럼 야, 너 너무 올라갔다 내려가.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 점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까지는 다 쓰는 건 맞죠? 근데 이 이상 올라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0,1 지나고 2,6 지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분의 5보다는 뭐 해줘야 돼?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푼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머니로 배웠다고 여기 그래프에다가 대응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도 질문 있었었나? 몇 번이니? 자, 461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61번, 462번 이런 스타일, 463번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 더하기 y라는 친구가 fx 곱하기 fy랑 동일합니다. 이걸 만족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f의 1은 2가 나오고 f의 7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461번 문제 제대로 읽어보세요. 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주머니도 그려보고 함수의 정의 뭐 1대1 대응이 뭔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뭐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뭐예요? 연습을 해봤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쓴 이 친구는 곱하기 거기다가 원래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주목 문자, 주인공 변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주인공 변수가 y가 들어가 버렸어. 우리는 원래 함수는 이게 fx라고 써서 이제 y는 fx라고 해서 단일 변수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식처럼 보이죠. fx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등으로 연결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방정식처럼 연결이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네가 F1은 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7을 구해줄래? 라는 거야.
함수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자, 요런 거에서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0을 대입해 보는 상황을 해보세요. 숫자를 다 넣어볼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0이 됩니다. 자, 보세요. x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이 뭐가 나오죠? f의 0입니다. 우변은 어떻게 나와요? f의 0 곱하기 f의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내가 0을 대입해 보니까 문제에 안 나와 있는 조건 하나는 더 얻어볼 수 있겠지.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나중에도.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F0은 약분하니까 1입니다. 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는 F0에 뭘로 갑니까? F0 곱하기 F0이니까 F0의 제곱으로 가죠? 그럼 넘겨서 2차식 풀어주게 되면 F0이다 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0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고 1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F0은 0이라는 조건을 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문제는 있나 없나? 그런 문제는 없네요. 이걸 만족시키고 F1은 2였을 때 F7을 구해주세요. 그럼 F0은 0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일단은 0 대입해본다.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7을 가기 위해서 보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그럼 그렇게 대입해서 1 대입하면은 F1 값을 아니까 F2 값을 알겠죠. 그럼 2 대입하면은 또 4값 알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또 누구도 알아? 3값 알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자, 그러면 대입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F의 1 더하기 1은 F의 1의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이니까 F1의 제곱은 4죠? 맞아요? F2는 뭐가 나와? F2는 4. 자, 그 다음에 F2가 4니까 한 번 더. 자, F의 2 더하기 2는 F4가 나오겠죠? 그럼 F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4, 4, 16이 나오겠죠? F4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16이요. 자, 그럼 이제 7 되려면 난 누가 필요해? 3 필요하지. 그럼 3. 3이면 2 더하기 1이니까 F2 곱하기 1 하게 되면 뭐예요? 8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F3 값은 8이야. 그럼 F7은 뭐가 되겠어? F의 4 더하기 3이니까 F4 곱하기 F3이겠죠? 16 곱하기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128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죠. 자, 요 스타일은 방정식처럼 보이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각각의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만들어지는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쓰든 안 쓰든 0 값을 먼저 대입해 봐라 라는 게 첫 번째 팁이에요. 알겠죠? 자, 462번 풀었니? 자, 462번 보도록 할게요. 자, 462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로 찢어졌어요. 자, 얘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스타일의 친구가 누군지 몰라. 안 배워서 몰라. 자, 그랬는데 이 식을 만족을 시키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어. F2는 4래. 그럼 내가 이제 책에는 없지만 넣어보라고 그랬지. 어떻게 넣어봐? 0, 0, 0, 0. 그럼 F0은 2F0이니까 F0도 뭐예요? 0입니다. 라는 정보 하나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F1, 1, 1, 1 이렇게 되면 F2는 2F1이잖아요. F1은 또 뭐라는 정보 얻을 수 있어? 2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랬을 때 F0은 0입니까?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F-1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가려면, 집중해, 마이너스 1이 가려면 무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0을 일단 넣어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0을, 야, 잠깐만, 너 나와봐. 야, 너보다는 내가 여기다 1을 넣을게. 그럼 얘네들 합쳐서 뭐 나옵니까? 0 나오죠. F0이죠. 근데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나오시죠. 자, 좌변 F0은 뭐예요? 나 0이라고 밝혔죠. 자, 우변의 F1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2라고 밝혔죠. 그럼 나 여기에서 F-1이 뭐라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즉 2번 유형 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넣어봐서 확인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을 봅시다. 자, 디귿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문제에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x라고 얘기하면 그 n이 앞으로 튀어나온대. 맞아? 라고 얘기하면 한번 해볼까? 자, n이라는 친구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써져 있죠.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n번째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n번째라고 얘기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며시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없는 애들이 나오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앞에 명제에서 배웠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애들은 간접증명법이라는 걸 쓴다고 배웠어요. 간접증명법의 대표적인 친구가 대오증명법, 귀류법,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운다는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도 계속하지만 숫자를 대입해보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가다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값들을 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노가다를 통해서 뭐 했어? 무언가를 발견했죠. 맞아요? 발견을 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거지. 추론이란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 발견을 하면서 발견적 추론이란 걸 할 수 있는.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야, 애기들이 엄마들이 막 주의시키잖아. 야, 가스레인지에 손 대면 안 돼. 뜨거워서 손 다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용감한 애가 가까이 대봤어. 그럼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걔는 그거를 뭐 했어? 불은 뜨겁네라는 거 발견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다음부터 손 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무슨 문제들을 풀어. 그럼 문제들이 풀 때마다 다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공통된 유형이 한정돼 있잖아요. 풀 때마다 무언가를 발견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뭐해? 띵킹,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발견적 추론을 해요. 그럼 무언가가 공통된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얘기로 일반화라고 얘기해. 선생님 맨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라는 얘기하죠. 수학에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화를 시키면 이 일반화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건너가냐면 식으로 건너가요. 이 일반화라는 소리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룰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 룰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자? 수식으로 표현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NX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2학년 때 공부를 위한 미리 밑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자, 그럼 다시 462번에 디귿 봐보도록 합시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연습해보면 되지 뭐. 자, n이 1이었을 때는 의미가 없죠. 자, n이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f의 x 더하기 x는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fx가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 가야 되잖아요. 3 가면은 f의 2x 더하기 x로 가니까 f의 3x는 어떻게 돼? f의 2x 더하기 x죠. 잠깐만요. 그럼 선생님 3fx 되는 거 맞는데요? 요거 두 개에서 4fx 나오고 또 얘하고 얘 해가지고 5fx 나오고 라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나는 거기에다가 보이고 있지. 어떻게? x가 n번 더해진 상황이라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그만큼 뭐한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문제는 이거야. 지금 내가 어디까지 보였어요? 어디까지 보였어요? f3x까지 보였지.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n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이게 증명이 될까요? n개를 증명하는데 고작 3개, 4개 정도 해놓고 증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확인하면 답입니다라고 쓰기는 해. 근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요거 3개, 4개 정도의 노가다를 통해서 되네? 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반화의 과정을 장착해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자, 그러면 이거를 장착하는 방법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4x를 갑니다. 그럼 2x 더하기 2x로 간다라고 치죠. 괜찮겠어요? 자, 그럼 2x 더하기 2x는 f4x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f2x는 요거지. 얘가 뭐가 돼? 4fx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근데 잠깐만. 지금 내가 5x를 쓰는데 5x를 2x 더하기 3x를 썼어. 그럼 당연히 뭐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3x, 2x, 5fx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규칙성이 없어. 즉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일반으로 간다는 건 이 사이에 내가 이걸 왜 안 썼지? 이 사이에서 규칙성이라는 걸 발견해 줘야 돼. 규칙성. 이 규칙성을 일반화해서 식으로 뽑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지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x, x, 여기는 x, 2x, 여기는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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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하니까 규칙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볼게. 여기 4x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자, 앞전에서 x 더하기 2x로 3x가 나왔죠. 자, 뒤로 갑니다. f에 이제 4x 갈 건데, 야, 그러면 또 x 더하기 3x라고 얘기해봐. x 더하기 3x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fx 더하기 f3x가 되겠죠. fx는 뭐가 됩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기로 fx 그냥 나오죠. 얘가 뭐가 돼? 3fx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보자. x 더하기 4x.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5x 되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뭐야? 선생님, 여기가 x, 여기가 2x, 여기가 3x, 여기가 4x로 늘어나는 규칙성을 지금 내가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규칙성을 획득해서 내가 여기를 fx 더하기 4fx라고 쓰는데, 그러면 점점점점점 가서 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f에 x 더하기 n-1의 x라고 쓰게 된다면 이걸 더하면 뭐가 돼요? nx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되더라? fx 더하기, 여기서 보이시죠? 얘가 3x면 여기는 3fx, 4x면 4fx라는 게 규칙성이 있잖아. 여기가 n-1이면 이제 뭐로 튀어나오겠어? n-1 곱하기 fx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뭐야? f의 nx는 n 곱하기 fx가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숫자 몇 개 넣어보는 게 아니고 n이라는 숫자, 즉 이 자연수라는 애는 무한대로 가는 친구들이야. 그 중에 10개 넣어봤다고 이런 느낌이지.
친구하고 이제 지내다가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때 친구가 야, 네가 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 상황을 보고 네가 날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치, 더 봐야지. 근데 수학에서도 몇 가지 노가다를 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뭐가 있으니까?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게 1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염두에 가면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던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1분의 자, 2x-3입니다. 라는 식을 드렸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것만 보고 이 친구의 모든 것을 해석을 좀 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느껴봅시다. 선생님, x가 들어가면은 y가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함수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다항 함수와 틀리게 분모와 분자의 식이 분모와 분자의 x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게 우리가 요번 배운 무슨 함수다? 분수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그래,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유리함수라고 얘기한다고. 분수함수 맞죠? 자, 분수함수에서는 자, 첫 번째 정의역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킬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많지만 첫 번째 정의역 봐야 돼요. 근데 이 정의역이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실수 전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돼, 안 보게 돼? 안 보게 된다고. 근데 범위, 즉 정의역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정의역을 보는데 분수함수는 유일하게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합에서 빼줄 겁니다. 뭘 빼줘요? 누가 0으로 가주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원소를 빼줄 거예요. 정의역에서.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는 빼는 거 없었죠? 제한을 둬봤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얘기만 했었죠. 근데 분수함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실수에서 뺍니다. 어떤 원소요? 분모가 0이 되는 친구들. 자, 그래요. 정의역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자고 그랬어? 파악하자고 얘기했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뭘 그려봐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돼.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누구야? 어제 처음 배웠죠? 점, 근, 선. 야, 너 오늘 되게 마음에 든다. 자, 봅시다. 점근선이다 라는 친구가 뭐예요? 점점 근접하는 선입니다. 누구에다가? 그 함수에다가. 닿지는 않아요. 닿으려고 말락하게 가까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x에다가 100을 넣으면 100분의 1이죠. 억을 넣으면 1억분의 1이죠. 숫자를 키워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는 가까워지지만 0에 다 안다? 안 닿지. 0에 안 닿아요? y좌표가 0이라고 생각하면 0에는 안 닿아요? 라고 얘기하면 x축이라는 그래프에 닿을락 말락 하면서 점점 뭐해지는 거야? 가까이 가겠죠. 이때 이 직선을 뭐라고 얘기해? 점근선이라고 얘기해요. 뭐 무한대서의 접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건 이해 못할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점근선을 찾아야 돼.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점근선 찾는 법. 첫 번째 어떻게 찾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자, 여기 보세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누구죠? x는 1이죠. 그러면 점근선 첫 번째가 뭐 나와? x는 1이라는 직선이 나와요. x는 1은 뭐가 되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점근선 찾는 법은 두 가지인데 또 하나의 점근선 찾는 법은 두 가지인데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보세요. 자, 분리형으로 내립니다. y는 x-1분의 2배 x-1 더하기 더하기란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1분의 1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 식, 저 흰색 식이나 이 빨간색 식이랑 같은 건데 저거는 뭐예요? 대가리가 큰 가분수니까 얘는 뭐로 표현한 거야? 대분수로 표현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다항식 플러스 진분수로 표현하신 겁니다. 자, 점근선 첫 번째는 얘네, 즉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도 그러고 노란색 동그라미도 그러고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직선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빨간색 입장에서 이 x가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봐봐.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커지면 이거 자체가 무슨 값을 향해서 가니? 0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다가 1조를 넣어봐. 0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걔가 사라졌다라고 느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가려도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y는 2잖아. 그럼 또 무슨 점근선이 나오는 거예요? y는 2라는 직선의 점근선이 나오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찾는 게 귀찮아요.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시죠? 1분의 2 개수분의 개수 보시기에는 2 나오시죠? 그게 뭐예요? y 점근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입니다 라는 친구를 먼저 찾아서 자, 이제 갑니다. 그림 그려야 되겠죠? 좌표 평면 그리시고요. 자, 그립니다. 파란색으로 x는 1이다 라는 점근선 그리시고 빨간색으로 y는 2다 라는 점근선 그려주세요. 자, 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 분수함수가 그려질 때 이 분수함수는 일반적인 그래프와 다르게 두 개의 4분면의 영역에 동시에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안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x분의 1의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그려보게 되면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이요. 자, 이렇게 이러고 있죠? 얘하고 얘가 직각을 이루고 있죠? 정확하게 이제 점근선이 직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는 이제 우리 안 배울 거니까 분수함수 x분의 1의 특징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집니다. 근데 그려질 때 1, 3, 4분면에 그려지든지 집중해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하면 이거를 x축 대칭시킨 거잖아요. 2, 4, 4분면에 그려지든지 두 가지 스타일로 그려져요. 즉 분수함수는 쌍곡선, 곡선이 두 개 있는 쌍곡선 스타일로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점근선 그렸을 때 이제 뭐만 알면 돼? 이쪽 영역이면 이쪽 영역 또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두 가지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딜 지났는지 모르니까 뭐 하면 돼? 임의의 한정을 대입해 보는 거야. 어딜? 일반적으로 0을 대입해 보는 게 가장 편하죠.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3을 지나가지. 그럼 0,3을 지나니까 0,3은 2점을 지나잖아. 2점 지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2점 지나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뭐야? 이쪽 빨간 선이 점근선이니까 다을랑 말랑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 자, 점 하나 찍어서 가면 좋은데 분수식이니까 뭐 점 찍으면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확인했으니 자, 요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달라붙는 걸 조금 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기가 쉽죠? 뭐만 잡으면 돼? 점근선 잡았죠? 그 다음에 뭐 잡으면 돼요? 이미 한 점 잡아서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아까 맨 처음에 이거 그리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 해석하자고 그랬잖아. 해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중요한 해석. 무슨 해석이 남아있지? 대칭성에 대한 해석이 남아있어요. 자, 어저께 대칭성을 제가 두 개를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봐, 얘들아.
자, 가장 간편하게 y는 x분의 1이다 라는 친구를 얘기하겠습니다. x분의 1 그림을 그리면 1,1 지나고 그 다음에 2,2분의 1 지나고 그 다음에 2분의 1,2 지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그래프가 요렇게 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지나가겠고 요렇게 지나겠고 요렇게 지나서 또 이쁘장하게 그리면 이쁘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이러한 친구들은요 기본 태생인 x분의 1 x분의 k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겹치는 거거든요. 요거 점근선 x축 y축 당연히 점근선 생기겠죠. 요거를 어떻게 돼? 한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랑 겹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겹쳐요? 그러면 얘는 분자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얘부터 해석을 하는데, 자, 어제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이 친구를 fx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자,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x분의 1 얘기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fx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오는 이 친구는 무슨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어 나오니까 기함수고 기함수의 특징은 뭐가 돼요? 원점 대칭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칭성이 점대칭성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분수함수에서는 점대칭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점대칭성이 가만히 보니까 뭐야? 나 점근선 Y축, 점근선 X축의 교점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럼 대칭성 첫 번째는 누가 돼? 점근선의 교점 대칭. 이해되겠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대칭.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역함수 배웠죠. 역함수 구하는 법 어떻게 배웠죠? 2단 구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x는 이라고 정리하고 두 번째 뭐예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아, 이름표 바꾼다. 아, 또 실수했네. x하고 y에 뭘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바꾸면 대상 자체가 바뀌죠. 이름표를 바꾸면 대상은 그대로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fx를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는 이라고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x 곱하고 y분의 1 곱해서 x는 뭐가 돼요? y분의 1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xy 이름표 바꾸면 뭐가 돼? y는 x분의 1 그대로 나오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역함수에도 나네? 역함수에도 나네? 그럼 나는 뭐가 돼? y는 x축으로 뒤집어도 나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y는 x축 대칭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심지어 그 y는 x축 대칭도 기울기가 1이면서 누굴 지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그럼 두 번째, 선대칭성이 있는데 그 선대칭성은 뭐가 돼요? 기울기가 1이고 점근선에 누굴 지나?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되겠어? 어저께 이 두 개를 설명을 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요. 요거. 요렇게 뒤집어도 겹쳐지거든요. 이 직선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표현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1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두 가지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대칭성 3개 찾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대칭성 어디 있어? 1,2 점대칭. 자, 1,2 점대칭성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점대칭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 기울기가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대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대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 안 나면 요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성도 찾았으니까 문제될 거 있어 없어? 더 이상 해석할 거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야. 야, 앞에서도 그렇게 최대 최소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에 최대값 있어? 없지. 왜 쭉쭉 올라가고. 최소값 있어? 없지. 쭉쭉 내려가니까. 그럼 이런 애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증가죠. 이쪽 부분에서. 얘도 이쪽 부분 증가죠. 그러면 내가 적당하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에서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애겠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식에서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별로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겠지. 좀 다른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데 잠깐만 선생님, 아까 여기서 내가 뭘 구했어? 역함수를 구했죠. 역함수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봐봐.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그리고 미리 정의역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안 쓰잖아요가 아니고 미리 제거했어. 넌 없는 애야. 그러니까 안 쓰게, 없는 거지. 안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가? 그게 말이?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지. 그리고 공역은 치역을 다 쓰죠. 치역은 공역을 다 쓰죠. 그럼 뭐가 돼?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뭐가 돼? y는 x축 대칭을 해서 뒤집어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럼 나는 이제 라스트 최종 보스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역함수를 구해 라는 걸 할 수 있겠지. 이게 마지막. 자, 내가 맨 처음에 역함수 설명할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 놓고 많이 구하고 있죠. 자, 실질적으로 1학년 때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뒤에서 배울 이 네 가지 친구는 역함수를 구하긴 합니다. 근데 2학년 돼서 3차 이상 그 이외의 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저거 그대로 구할게요. 자, y는 x-1분의 2x-3이다 라는 친구의 역함수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는 이라고 정리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름표 바꾸라고 얘기했잖아. x는 이라고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x-1 곱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자, 이 식이 x-1 곱하기 y는 2x-3. 자, 전개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죠? xy-y는 2x-3. x는 이라고 정리하고 싶으니까 x끼리 일단은 묶어줘요. 자, 그럼 얘가 우변으로 갔을 때 자, x에 y-2는 y-3이 됩니다 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 얘가 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얘가 일로 넘어갑시다. 그럼 애가 넘어가게 되면 x는 어떻게 되겠어? y-2분의 뭐가 되겠어? y-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겠죠. 있지 않겠니?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정역에서 하나 빠졌으면 하나 뺐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역에서도 하나 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럼 그걸 누굴 뺀다고? 점근선의 교점. x에서 1 뺐지. y에서 누구 빼줘야 돼? 2 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와봐봐.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y가 2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미리 2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x는이라고 지금 정리했죠. 잊지 말자고. 뭐예요? x는 1이 안 되고 y는 2가 안 되는 사실을 적어 두라고. 이제 최종 버전은 뭡니까? 이름표만 바꾸면 돼요. 자, 그냥 이름표. 대상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름표만 바꿉니다. 자, 가자. y는 x-2분의 x-3. 완성했죠? 그러면서 쓰시는 게 뭐야?
자, 여기에 정의역이 이름표가 바뀌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역함수 완성했네. 그쵸? 역함수 완성했네. 하다 보니까 귀찮지. 그래서 이거를 축약한 버전이 여기 있어요. 자,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다가. 자,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지금 써있죠. 플러스 일단 썼어요.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에 있는 개수를 자리를 바꿔. 마이너스 1과 2의 자리를 바꿔. 그리고 부호도 바꿔버려. 그러면 뭔 소리야 솔직히 이러면 y는 x 플러스 빈칸 x 빈칸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썼지. 자리를 바꾸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자리 바꾸면서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부호도 바뀌어. 1. 여기는 2가 여기 오면서 뭐도 바뀌어. 부호도 바뀌어. 마이너스 2. 따란. 같죠? 역함수를 그래서 분수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식화 시켜서 가는 것보단 이 테크트리를 따르세요 라는 건데 계산이 너무 질척되다 보니까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는 누구? 자, 여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a와 여기 d에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셔서 자, y는 자, 갑니다. cx와 더하기 b를 쓰는 거는 그냥 있으신데 여기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로 오시고 여기에 부호가 바뀌어서 x 곱하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d로 가시면 이놈이 역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